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일 것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정황로 나온 증거들로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첫째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증까지는 하다 소위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대충 전체 대충 보면 이게 죄가 있겠다 싶은 정도의 소명인데 그 정도가 이제 됐느냐는 문제인데 현재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뭐 최순실이나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수첩이라든지 또 휴대폰에 나온 녹음 파일이라든지 참고인들의 여러 가지 진술에 미루어 보면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는지 그걸 쭉 확인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될 것이고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청구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안의 이제 중대성으로 본다면 구속되는 게 맞죠. 왜는가 하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 비서관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또 돈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중대성을 보면은 구속이 되는 게 맞고 근데 또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그걸 보면 그건 또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하면 조사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데 더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구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우리 국민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고민을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보다는 수수자가 훨씬 더 중대한 그 혐의가 있고 중대하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가 된 다음에 그게 발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제출된 자료들을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죄와 같이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있어야 존재하는 이런 죄의 경우에는 공여자가 구속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받아야 되는 수수자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의 고민이 깊은 것 같고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구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게 꼭 반드시 정치적인 고려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반드시 수사해야만 하는 것인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항상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법원에서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발부를 할 것이고 없다고 판단하면 발부를 안 할 것이니까 어쨌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가 아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도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다만 수사할 때 또 재판할 때만 불구속으로 하는 것뿐이고 그 재판부에서 이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 그러면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그 뒤부터는 그 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뭐 당연히 그러면 구속할 수 없겠지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것이 실형이다, 뭐 징역 몇 년이다 이러면 1심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2심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그 뒤부터는 이제는 구치소에 가서 마지막 재판도 받고 복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먼저 구속을 해서 뭐 수사를 하던 재판을 받던 하다가 보석이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구속 적부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타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구속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증거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거나 뭐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그런
그런 경우는 보석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신병을 다시 풀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라던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형을 받을 것인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입장이라면, 우리 각자 검찰의 입장이라면 국민의 여론을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도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검찰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더구나 특검을 갔다 온 것이고 무조건 뭐 여론에 따라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여론도 그렇습니다. 뭐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와 국민 앞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탄핵 재판에서도 뭐 봤지만 촛불 집회가 뭐 100만 명이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도 100만 명이 나온다. 이게 새 싸움이 됐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은 뭐 새 싸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여부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 여론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지만 과연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역사에 제대로 된 길인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뭐 한참에 한 달 뒤 결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조사받고 나서 한 3주 동안 구속할까 불구속할까 미정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불행한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경우에 꼭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자꾸 이 고민을 오래 하게 되면 좋은 결론에 못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조사를 딱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면 가부간에 그렇게 어쩔 보입니다. 결정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2009년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기 위해서 그때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환 조사하고서 2주 지나고 거의 3주에 들어가는 기사에도 아직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됐더라고요. 그 직전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런 전철은 밟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건 그리고 또 법원이 또 판단을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얘기 최종적인 전해지고요.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이제 수사를 맡아서 하면서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네. 또 사실은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에서 모욕주기식 브리핑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주 동안 계속해서 뭐 영장을 청구한다 안 한다 하면서 사실은 심리적인 고문을 많이 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인데 네. 만약에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원칙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오히려 불행한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대검 중수부를 사실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에 비추어 보아서 불행한 사태를 막거나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나쁜 상황을 조금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예. 그리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이걸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대검 그렇죠. 중수가 그때 없어졌나요? 그것 때문에? 그 그것이 뒤에 없어졌습니다. 이제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없애자고 겹치면서, 하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검 중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검 중수부는 사실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특수본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이 지휘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 단계 올려서 해야 좀 이 경력이 많은 우수한 검사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변양균 사건을 이번 사건 그 수사하고 또 보도하는 과정에서 거론을 하고 비교하는 양쪽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성격의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당시 이제 그 변양균 당시 그분이 이제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자분 신정아 씨죠. 신정아 씨의 그 사적인 이익을 좀 도모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지고 미술관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네네.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서 마치 변양균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변양균 씨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 이제 무죄, 무혐의 이런 걸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박근혜 그 친박 그 의원들 중에서
일부분이 그 사건을 봐라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거나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하고 그 사건은 이제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실제 그 당시에 그 변양균 씨가 했던 행위하고 행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행위를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지금 많이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건하고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거 좀 그 사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그 관여한 정도를 보면 그것 비난받아 마땅한 건 맞는데 과연 그것이 직권남이나 뇌물이 될지 이 여부에 관하여는 이것이 또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걸로 보이고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때와 다르다고 하는 그 근거는 예컨대 뭐 구체적인 현안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합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고 그때는 그런 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기업들한테 기부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뭐 그 미수가 관련해가지고 네. 어떤 도움을 주라고 요구한 것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양균 씨가 그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예, 아까 잠깐 그 정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과거의 재단들, 뭐 이래재단이라든가 그때도 그런 그 대기업들이 기부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핵심 부분이 되는데요. 당시에 그 고등법원하고 서울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대기업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것뿐이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이 사건에서 삼성이나 뭐 SK 이런 분들이 주장한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강요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설사 일부 정도는 그런 강요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 염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 애매한 그 권한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선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나서 기업이 돈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요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정태원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오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